우리 부 소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아니요. 여기 보면은. 뒤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고액의 과징금 사실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실제 예방을 하기 위해 나서지 않을까. 이익과 손실, 자본주의 산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계산이 중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부처들이 좀 준비한 게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의논을 마저 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준비한 건 최대한 좀 요약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좀 시작하도록 하시죠. 법무부가 먼저 할까요? 예, 순서에 따라 법무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대재해나 산재 관련해갖고 국민 일반의 감정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중재법으로 처리된 30건에 관련해갖고요. 수사 단계에서 검찰 송치까지가 한 418일 걸렸습니다. 검찰에서 기소까지가 200일이 걸렸습니다. 60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 일반들의 정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니는 뭐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보건안전 시스템 전반을 좀 살펴야 되고 실질적인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뭐 다량의 압수이라든가 사건 관계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지연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 시행 초기라 여전히 법원의 판례라든가 수사의 어떤 기법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대검에서 전담검사 지정해갖고 초기부터 노동부라든가 관련 유관 기관들이 협의해갖고 쟁점과 수사 방향을 갖다 정리해갖고 좀 더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게 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사도 지원하고요. 근로감독관 대상으로 중재법 처리 및 수사 노하우 교육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법무부에서는 중재법 그 구형 기준을 마련해갖고 엄정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법원에 지금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양형위원회에다가 양형 기준을 좀 저희들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아리셀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자에게 20년 구형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관련자들이 하여튼 책임에 상응한 또 처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리셀 20년 구형하셨는데 그 아리셀의 사망자가 몇 명이죠? 지금 23명으로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기준에 의하면은 지금 사망자 1인당 징역 2년 6월에서 4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또 이게 뭐 경합범 가중 이렇게 돼갖고 상한 전체 그 교통사고 처리보다 별로 세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전담부서 말씀하셨는데 전담 검사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서는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광양에서 사고 나고 저기 포천에서 사고 나고 이러면 전담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선총에 지금 저희가 수사 지휘를 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전담 지휘자를 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담 팀을 두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 일하다 죽는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런 단순한 게 아닌데 교통사고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일하다 죽는 그것도 명백하게 사인 과실이 대부분 명백한 과실 아닙니까? 어디 내보니까 천정 철거하는데 여기 비계를 천정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안 하고 나도 천정 위에서 천정을 철거하다 떨어졌더라고요. 당연히 떨어질 위험성이 높잖아, 그죠? 네. 전담 일단 행안부 어떨지 모르겠는데 행안부 네. 혹시 발표 있나요? 발표를 갖고 있다. 아까 말씀하시. 이거 하루에도 10명씩 지금 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 전담팀을 하나 두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 지휘팀이라도 지금 수사는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검찰은 이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처리인데, 물론 그전에 요즘 지휘도 안 하죠. 지휘도 안 되고요. 다만 구속영장이나 압수 강제수사 방향이라든가 공소제기를 위해서 경찰은 인력이 좀 있는 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그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이거 산재 사망 사고는 아예 전담팀을 부서를 하나 두든지 해가지고 네. 일률적으로 좀 모아서 하는 거. 이것도 사실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네, 산업안전부. 1차적으로 경찰이 그 수사를 해야. 이것도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데 아까 이 발표에도 있던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거는 산업안전법 숙지를 해야 되는데 예. 뭐 이 경찰이 했다, 저 경찰이 했다가 뭐 이 검사가 했다, 저 검사가 했다 하면 그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예 전담 전문
역량을 가진 사람 팀을 짜가지고 네. 아예 교육을 좀 시킨 다음에 팀 네. 그걸 연구 한번 해보시죠. 예, 팀을 그렇게 구성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에 양형 기준 요청을 하는 거는 이거 뭐 우리가 뭐 직접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법무부가 좀 법무부에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산업부. 예, 산업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재 사망자 수의 제조업 분야에서가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열처리나 주단조와 같은 뿌리 산업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분야, 기계산업 순입니다. 저희 산업부는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한 AI 등을 활용한 산재 예방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 AI 기반 제조 안전 시스템 개발을 올해부터 29년까지 해서 고위험 업종 포함 10개 업종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이 10개 업종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를 산업부가 맡고 있어서 이 산업단지 내의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산단 내에 고위험 지역에 대한 IoT 인프라 활용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누출 감지 솔루션이나 사족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사족 보행 로봇이 투입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예방 감시를 드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안전 환경 구축이 산업계 측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중소조선사나 산업단지 내에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하는 안전 컨설팅 또는 안전 디자인을 구축해주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런 건 뭐 잘 해주시고 이제 산업부는 특별히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어쨌든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을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기업들도 이 산재 사고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건설이나 뭐 이런 데 위험한데 이런 데는 이게 앞으로는 더 비싸게 먹힌다. 예. 이거 엉터리 관리하면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는 사실들 충분히 숙지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노동 생산성과 관계가 있는데 물론 뭐 그분들이 더 전문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막 강제로 시켜서 사고가 날 상황, 빈발할 상황이 되면 자발성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충성도가 떨어져서 그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연구들은 좀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근로자들이 신나서 내 직장이야 우리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하고 막 열악한 환경에서 막 옆에서 막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막 이러면서 일하는 거하고 생산성에 영향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하든지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본 기억이 없는데 네. 말씀처럼 좀 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산업재해에 대한 단속 강화나 이런 얘기를 하면 기업 측이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정부는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는 하되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거나 좀 더 원활한 지역 활동이 가능하도 뭐 규제 완화 합리화든지 아니면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든지 뭐 이런 건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예. 이제는 노동자들 막 쥐어 짜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기술 개발하든지 시장 개척하든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든지 이런 데 정부가 지원을 할 테니 좀 그런 데 주력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인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총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안전사고가 동일 업종 내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업장과 그렇지 않은 업장의 혹시 생산성이 어떠한가를 비교하면 네, 체크가 금방 가능할 것 같으니까 예, 연구소 국제연구소하고 같이 좀 바로 네. 네,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금방 네.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국제연구에서는 약 2점에서 2.4배 정도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비교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뭐가요? 어떻게 하면? 안전에 대한 투자가 갔을 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미 그런 자료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근데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네. 네.
국내에는 없는데 아. 국제적인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어쨌든 공유라도 하면 좋겠네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사소한 거 한 말씀. 말씀하십시오. 이 법 이름이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예. 제목은 너무 세고 내용은 처벌은 별로고. 손방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게 목적인데 제목이 처벌법이니까 그 기업의 반감이 회장들이 있군요. 그 제목에 대한 반감이 꽤 큽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제목은 바꾸고 그 내용적으로 그 예방을 강화하고 예방을 못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세게 하고 이렇게 전체 체계를 좀 바꾸면 어떨까?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예방법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걸 통합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대통령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 소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법이라서 그 법무부 소관입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좀 그런 것이죠. 취지는 사실은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 사실 매우 네거티브한데, 예방으로 하고 예방에 일정한 성과를 내면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문명적이긴 한 것 같네요. 그건 노동부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이게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억압해가지고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네. 다음 국토부 하시죠. 국토부가 이게 관련 분야가 많아가지고. 네. 네. 저희가 드린 자료는 국토부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사실은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법률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못 올렸습니다. 저기 통영님께서 네네. 네.